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11시 40분입니다. 자, 오늘 출발이 좀 늦어서, 자, 내용을 좀 빨리, 그리고 밀도 있게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로가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열받는 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오늘 자료를 전면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 홈페이지에 한 46개 정도 되는 자료를 쭉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국토부의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괴담을 자꾸 믿길래, 자꾸 괴담이 떠돌길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 엄청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어이구, 진짜로 깨끗한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국토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토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신 있나? 그러면 진짜 이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게 뻥인가? 라고 조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요, 이 김건희 고속도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라든지, 또 1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그걸 두 개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는 구체적인 노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서울하고 양평 연결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두 개씩이나 넣어둬요. 심지어 김건희 고속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 국도, 경기도 광주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국도 노선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내용을 싹 다 훑어봤는데 김건희 고속도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담은 문서들이 꽤 많아요. 자, 결국에 뭘 말한다? 김건희 고속도로 자료를 자신 있게 공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국토부의 행보는 뻥이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한마디로 꼼수에 불과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괴담이 계속돼서 자료를 공개한다. 그래서 46건이나 쭉 늘어났는데 엄청 자신 있어 보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별거 없잖아. 자, 그리고 관련 없는 것도 되게 많네. 자, 좋아요. 뭐 좀 숫자를 부풀렸나 보지. 좋아. 숫자 부풀렸다 쳐. 뭐 그런 정도 봐줄 수 있다 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공개된 자료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그 자료들 자세히 살펴보면 뭐다? 결국에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을 더 키우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도대체 뭘 보고 해명을 한다는 건지, 뭘 보고 괴담을 그만하라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공개된 자료를 제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경기 양주 양평 건설공사,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자, 요 4개의 문서는요, 이 노선 선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가도로 종합계획, 여기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 건설해 나가겠다, 그 계획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인 노선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경기 광주 양평 건설공사, 이거는 국도 건설 계획이에요. 아무 관련, 양평 고속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그냥 달랑 공문 한 장 있는 거, 이런 거를 딱하니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전혀 노선과 상관없이 그냥 이 양평 고속도로를 논의하겠다 뭐 라는 내용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관련이 있긴 있는데 이 노선 설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도로와는 관련이 있지만 노선 설정 관련된 얘기는 없는, 그러니까 별 알맹이 없는 내용들까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까지 다 추려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4건 정도는 좋게 사라지지 싶어요. 여튼 자, 이렇게 공개된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엄청 자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 있게 설쳐댔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속빈 강정이야. 게다가 내용이 있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의혹을 더 부추기면 부추기지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3월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까지는요, 김건희 노선, 이른바 강상면 병산리안은 아예 등장조차 안 합니다.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대안 노선을 바꿔보자, 그런 얘기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까지. 시점 부분, 그러니까 그 송파로 할지 가밀로 할지 뭐 또는 뭐 조금 자리를 옮길지 한 요 정도 시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종점과 관련된 얘기는 적어도 2022년 3월까지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2022년 5월 24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취임이 임박한 시점이죠. 윤석열이 취임한 거지 이제. 자, 그렇게 되면서 강상면안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강상면안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이 2022년 5월 24일 윤석열이 취임한 직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강상면 병산리, 즉 김건희 친정집이 아니라 거기서 약 4km 떨어진 대성리하고 연결이 돼요. 대성리가 있습니다. 김건희 그 친정집에서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성리, 이쪽으로 연결되는 안이 이때 처음 거론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취임한 직후까지만 해도 김건희 고속도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2022년 5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가만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보시다시피 원안이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김건희 노선이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안,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자, 보실게요.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바로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종점부 노선대 변경이라는 사진인데, 당시 그 종점으로 예상하고 있던 곳의 위치도와 그다음에 예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병산리가 아니고요, 대성리입니다. 대성리. 그러니까 김건희 친정집으로부터 약 4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김건희 라인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대안이라고 거론된 건 역시 사실은 김건희 친정집으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당시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 직후까지만 해도 김건희 라인, 즉 병산리로 가는 라인은 없었다. 김건희 고속도로는 애시당초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대안노선 검토라는 자료인데요. 2022년 7월 달 자료, 즉 윤석열이 취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노선이 3개가 등장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등장하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됐던 라인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대안 1, 대안 2 이렇게 나눠집니다. 총 3가지 노선이 검토가 되죠. 이 중에 김건희 고속도로는 대안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김건희 고속도로죠. 자, 이게 2022년 7월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김건희 고속도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김건희 고속도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대안 노선이라는 것도 그 김건희 친정집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 훨씬 떨어진 곳, 그래서 김건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김건희 고속도로로 위치가 바뀌었다. 맨 처음 논의됐던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도 폐기되고 두 번째 대안으로 나왔던 이 대성리로 가는 라인도 또 폐기가 되고 결국에 그 사이쯤에 있는 김건희 라인으로 가게 되더라. 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의혹을 삼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라인, 김건희 고속도로가 논의가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그 직후부터 거론이 되고 있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김건희 친정집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이다 그런 얘기조차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내용과 다를 게 있습니까? 없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도대체 국토부는 뭔 자신감에서 자신 있게 공개합니다. 그동안의 논의 자료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이해가 사실 좀 안 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런 황당한 짓을 했는지 사실 좀 따져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하나도 새로울 것도 없고 하나도 그 의혹이 해소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국토부는 자료 공개를 통해서 의혹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국민들을 속이는 눈속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야말로 꼼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 지금까지 적폐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늘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았지만, 엄청난 걸 할 것처럼 이렇게 뻥 터트려 놓고서는, 그냥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겨버리는 겁니다. 내용이 빈 껍데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옛날에 이 당파 싸움 같은 걸 할 때 실제로 보면은 뭔가 문제가 해소되거나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마치 해결책이 나온 것처럼 명분만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는 딴짓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공개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엄청난 게 바뀐 것처럼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래 놓고서는 자, 의혹이 다 해소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억지를 부려가지고 지금 국가 주요 시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갈 겁니다.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문제 우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2019년에 맨 처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때부터 촛불 집회해가지고 검찰의 의도를 꺾어 놓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그 소위 말하는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거두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이듬해 2021년에 재보궐선거에 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낙연계에서 뭘 들고 나옵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딴 소리를 들고 나왔어요. 아니, 조국의 강은 이미 건넌 상태였지. 다 건넌 상태였는데 갑자기 다시 끌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조국의 강, 조국의 강, 조국의 강이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끌어 넣어가지고 고통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이낙연계가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 억지를, 정치적인 레토릭을 쓰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악영향, 그 재판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나요. 자, 보세요. 상황 바뀐 것도 없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조국의 강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마치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만들어 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토부가 마치 의혹을 다 해소하는 것처럼 이 자료들을 다 공개했으니까 이제 의혹이 해소됐지요? 라고 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어. 그런데 아마 앞으로 해소됐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 나갈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얄팍한 그런 술수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국토부, 이게 원희룡 하는 짓을 보니까 참 이게 이 정치적 사기, 정치 사기꾼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난질을 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글쎄, 뭐 이게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눈속임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 권력을 챙기겠다,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에 특히 기가 막힌 자료가 하나 있어요. 뭐냐? 자,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를 쭉 보다가 숫자가 제각각이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 라인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노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교량이나 터널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죠. 노선이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교량이나 터널 개수가 그렇게 확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처럼 원안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절반 이상이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터널이나 교량 개수가 완전히 틀려지겠지만 원래 있던 노선에서 약간만 변동을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숫자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김건희 고속도로의 경우는 보면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터널 교량 숫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적게 나온 거는 20개 정도인데 많게 나온 거는 40개 정도씩 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조사, 이 두 조사 결과에서 이 수치가 틀리게 나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교량이 만약에 40개라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교량은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평가 준비서, 평가서 초안, 이 문서들마다 터널 교량 개수가 모두 틀립니다. 적게는 2-3개,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문서 안에 들어있는 표하고요, 평면도, 그러니까 표 그려놓은 거랑 그림 그려놓은 거, 여기에도 숫자가 달라요. 이런 황당한 사례가 다 있죠.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뭔가 장난질을 치다가 손발이 안 맞았구나 라고 말이죠. 진실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진실대로 썼다면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먼저 오탈자가 난다든지 숫자를 하나 잘못 셌다든지 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 업데이트가 좀 늦게 됐다든지 해서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뭐다? 조작질, 주작질을 하다가 손발을 다 맞추지 못한 경우에 생기는 일이죠. 특히 본문에 나오는 표하고 평면도의 숫자가 다르다면, 같은 문서 안에서 이렇게 숫자가 다르다면 이거는 뭐다? 주작질을 한 흔적인 거죠. 수치를 속인 겁니다. 그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4단계를 거치면서 문서들이 만들어졌는데 4단계를 거치면서 총 3번의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3번의 문서 숫자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타안이라고 된 것이 원안이고요. 변경안이라는 것이 김건희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평가준비서, 평가항목결정, 평가서 초안, 이 3개의 문서를 지나는 와중에 숫자가 계속 틀려져요. 16개, 15개, 자, 예타안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평가준비서를 만들 때는 16개, 15개 이던 것이 같은 문서의 평면도, 그러니까 그림에는 표에는 16, 15개인데 평면도에는 12개, 11개야. 어느 게 맞아요? 같은 문서 안에 있던 표와 그림의 숫자가 다르다면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변경안. 평가준비서에는 터널 9개, 교량 15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평가서를 썼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예. 예타안 같은 경우에도 16, 15, 12, 11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어디? 여기를 잘 봐주세요. 김건희 고속도로 분명히 시작할 때는 9개, 15개였는데 이때 오니까 뭐 19개, 26개가 돼버려요.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리죠. 9개, 15개, 19개, 26개. 이것 2개 합치면 24개인데 이것 2개 합치면은 45개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맞다고 보시겠습니까?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평가준비서. 말 그대로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준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이 평가준비서에는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원안은 16, 15. 자, 그런데 12, 11인 것도 있어요. 자, 어느 게 맞는 건지. 자, 그리고 김건희 라인은 9, 15, 교량 15, 터널 9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쭉쭉 이어가 볼게요. 자,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요. 이 협의회 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가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문서들을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데는 보면은 15개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보면은 9개라고 했다가, 계속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서류, 뭐 환경평가 준비서라든지 평가서 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숫자를 계속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이 교량 숫자와 이 교량과 터널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더라는 겁니다. 평가 준비서, 평가 협의회, 평가서 이게 3단계를 거치는데 평가 준비서가 만들어진 거는 23년 올해 2월 26일, 평가 협의회는 2월 20일, 평가서는 6월 16일에 만들어지는데, 자, 맨 처음 평가 준비서에서는 교량 9개, 터널 9개, 교량 15개. 자, 이거는 김건희 라인입니다. 김건희 라인이 터널 9개, 교량 15개. 원하는 터널 16개, 교량 15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평가 준비서였는데, 막상 최종안을 보니까 터널은 19개, 교량은 26개. 원안의 경우는 터널은 12개, 교량은 11개로 줄어. 자, 자세히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김건희 라인 거는요, 터널과 교량 숫자가 확 늘어나요. 평가 준비서는 줄었다가, 평가 준비서에서는 9개, 15개였는데, 최종 결론에는 19개, 26개로 대폭 늘어나요. 자, 그런데 원안의 경우에는 16개, 15개이던 것이 12개, 11개로 확 줄어버립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버려요. 뭐야 도대체? 자, 만약에 이 평가 준비서에 이것처럼 김건희 라인과 원안의 숫자가, 터널 교량 숫자가 이런 정도였다면 누가 보더라도 터널이나 교량을 적게 만드는 김건희 라인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숫자를 조작한 거였죠. 19개를 9개로, 26개를 15개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사기를 친 거죠. 반면 원안은 16개, 15개, 누가 보더라도 이 수치대로 하자면은 아이고, 이 원안보다 김건희 라인이 훨씬 경제적이네 싶은데 실제로는 12개, 11개였던 거야. 비교를 해보면은 김건희 라인의 교량과 터널 숫자가 훨씬 많은데 마치 원안의 터널과 교량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게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렇습니다. 국토부는 결국에 김건희 라인이 경제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짜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다리와 교량과 터널의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원안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부러 안 만들어도 되는 터널과 교량의 숫자를 늘려놓은 거예요. 2배 가까이. 결국 뭡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 뭐 9개, 뭐 15개, 뭐 자, 좋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는 그럼 몇 개일까요? 제가 다 세봤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자료를 보니까 터널은 모두 19개, 교량은 모두 26개, 지하차도 1개, 총 그래서 46개의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안의 경우는 어떤 정도? 원안의 경우는 교량 11개, 터널 13개 등 24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상면, 김건희 라인으로 가면은 모두 46개의 터널과 교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24개면 됩니다. 딱 절반이죠. 누가 보더라도 원안이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일부러 그 평가협의회를 앞두고 수치를 조작한 겁니다. 터널과 교량의 숫자를 원안은 대폭 늘리고 김건희 라인은 대폭 줄이고, 그래서 사실 경제성은 훨씬 원안이 컸는데 원안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숫자가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셌어요.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고속도로의 터널과 교량 숫자는 모두 46개, 그 다음에 원안의 터널과 교량 숫자는 23개, 뭐 어디는 보니까 24개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즉 국토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을 상대로 두 가지 장난질을 치고 있다. 첫 번째,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히 관련도 없는 문서까지 대거 포함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처럼, 즉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자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또 김건희 라인으로 억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원안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김건희 라인의 경제성을 부풀렸다. 자, 이 두 가지 꼼수와 숫자 장난질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그렇죠. 예. 저도 좀 황당한데요. 예. 이런 짓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멀쩡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인드 포지티브님, 이름 그대로 국민 희롱이네. 맞습니다. 김선화님, 원한을 두고 조작한 자도 수사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조작한 사람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요, 이 과정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 아니, 터널 하고 교량 숫자, 이건 뭐 솔직히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뻔한 걸 가지고 눈속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결론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조작질을 했다, 주작질을 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 때부터? 올 2월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이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싹 선전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선전을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신이 깨끗하고 자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그로 끌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에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